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어느새 시간 진짜 빨리 가죠. 항상 최근에 우리 명절이든 연휴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증시가 멈춰 있는 동안에 미국 증시가 혼자 너무 잘 가가지고 좀 안타깝다,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하게 했는데 이번 연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도 나스닥이 2%대 상승이 나왔고 지금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 오전에 끝났던 미국의 금요일장과 월요일장 연속으로 상승 급등이 나오면서 거의 나스닥이 한 5% 가까이 지금 올랐고요. 다우존스도 지금 좀 좋은 흐름이 지금 나오고 2%대 지금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그런데 지금 아침에 미국 선물 지수가 또 빠지고 있었어요. 지금 잠깐만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 나스닥이 약보합권이고 이제 S&P 500도 그냥 보합 강보합 정도 되고요. 다우존스가 약간 올랐는데 역시 그냥 보합권. 지금 어, 보합 상황에서 이제 살짝 좀 시장 분위기 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급등이 지나가고 또 하락으로 전환을 할 경우 바로 연이어 내일 우리 증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못 가고 어쩌면 눌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좀 상당히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지금 미국 증시가 이틀 급등했던 것을 우리 증시에도 녹여냈으면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 주요 지금 그 이평선 저항선에 좀 딱 맞닿아 있는 상태로 지금 금요일 날 끝났던 우리 증시가 어 여기서 이제 완전 랠리로 한 스텝 높아지는 어떤 계기가 되는 딱 전환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미국 증시의 상승 에너지를 우리 증시가 받았다면 여기서 돌파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어쩌면 내일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이제 급등에 따른 단기 눌림이 나온다면 우리 증시도 조금 눌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 이틀 동안의 상승 급등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또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대 상승이 나왔고요. 테슬라도 오늘 7%대, 7.4%대 상승이 나와서 어제 올려드렸던 그 영상처럼 지금 2차 전지는 돌아서는 그런 상황. 그래서 주요 그 이동 평균선에 눌렸다기보다는 이제 여기서 돌파하면 같이 돌파. 그다음에 눌리면 같이 눌리는 그런 상황에서 딱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고요. 지금 리비안, 루시드 이런 종목들이 10% 넘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니오, 샤오펑 뭐 이런 종목들, 리오토 이런 중국 주들도 좋은 뭐 4%에서 많게는 뭐 7%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우리 그 2차 전지주들인데 우리 2차 전지주들은 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과하게 빠졌던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 키 맞추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2차 전지들이 일단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 깊게 파인 이제 그 구멍을 메우는 그런 흐름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렇고 반도체도 아마 좋은 흐름이 나올 거고 그러면 반도체 2차 전지는 우리 증시를 이끄는 양대 마찰. 그러니까 코스피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뭐 LG 화학 이런 종목들이 시총 상위주를 구성하고 있고 또 코스닥도 에코프로비엠, LNF, 뭐 천보 뭐 이런 종목들 또 뭐 반도체도 이제 한 30위권, 한 50위권 안쪽으로 넓히면은 이제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이 다 잘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차 전지와 반도체의 영향으로. 반면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또 바이오가 좀 빠지고 또 에너지 쪽이 좀 빠지고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도 아마 그 바이오들은 조금 힘을 못 쓰는 그런 구간이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증시가 월요일, 화요일, 오늘 이제 화요일인데 월화 이틀간의 공백을 거쳐서 내일 수요일 날
어, 증시가 새로 열리면 이제 미국의 어떤 추세에 힘입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잘 갈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러니까 주도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은 60일 신고가하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흐름이 좋았던 골든크로스가 나왔던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는 건데, 워낙 종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골든크로스 코앞에 두고 있는 종목들까지 소개를 못 해드리고, 지금 이제 골든크로스까지만 오늘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좀 뭐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종목 수가. 자, 그래서 이제 어제가 아니죠. 저 21일 날 올려드렸던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어제 올려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그리고 오늘 이제 60일 신고가와 골든크로스가 나온 종목들을 이 영상까지 올려드리는데, 하나 시간이 하루만 더 있었으면, 제가 설날에 어디 가지 않고 있었다고 하면은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조금 살만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 소개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요거는 시간이 이번 연휴에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상황 봐서 이제 다음 돌아오는 주말에 28, 29일 뭐 그때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 60일 신고가와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 종목들 위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60일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흥국화재, 조비, 신일전자, 아모레쥐, 유안타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제철, 세방, 삼익THK, 삼천리, 한국공항 이렇게 있는데, 증권주들 중에서 이제 제가 지난 주가에는 키움증권도 소개해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유안타랑 한화투자까지 좀 넓어지는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주 아모레주가 또 이제 많이 올랐고 그렇죠. 자,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또 토요일에도 언급했던 그 포스코홀딩스 같은,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핫하기도 하면서, 우리 시장이 좀 바뀌게 되면 철강 건설이 먼저 간다고 그랬잖아요. 금요일 날 만들었나요? 그 철강 건설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갈 종목들이, 뭐 늘 경제가 바닥을 찍고 회복할 때는 정유화학, 철강이 먼저 가고, 뭐 건설, 제조업 이런 것들이 가는데, 일단 지난주에 철강 건설 제조업이 먼저 갔더라 하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현대제철 같은 종목, 제가 포스코홀딩스 다음에 무조건 현대제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제철이 신고가에 올라와 있어서 현대제철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습니다. 이제 작년 6월 이후에 급락이 나오고 나서 32,000원, 3만원, 32,000원 정도 구간에서 바닥을 잡은 뒤에 횡보하다가 28,000원대까지 9월 달에 빠지고, 여기서 쌍바닥을 싹 만들죠. W자가 9월, 10월, 11월 초까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하면서 121선 따라 움직이다가 다시 폭락, 1월 들어서. 자, 이때 28,000원대까지 빠졌던 이 구간이 바닥을 잡더니 바로 올리기 시작해서 35,000원대까지 지금 올립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잔뜩 들어있는 거라고 보고요.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이나 뭐 동국제강이나 이런 철강 관련주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못 간 종목들이 있다면 지금 부지런히 담아도 괜찮은 그런 흐름이라고 보는데, 다만 RSI가 이제 68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왔고,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과매수 구간에서 이제 매도 신호 나오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약간 눌려갈 가능성, 이 241선에서 약간 눌려갈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 위에 있는 파란색 481선 마저 뚫고 갈 가능성이, 이제 경제가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태경케미칼, 한샘, 롯데케미칼, 갤럭시 ISM, 계양전기, 현대엘리베이, 아시아나항공, 한국콜마홀딩스, 롯데관광개발, 자화전자, YG플러스가 있는데요. 지금 무슨 케미칼 하는 종목들이 이제 많이 눈에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먼저 올라왔지만, 앞으로 더 많이 보이게 될 거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롯데케미칼 주가를, 일봉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뭐 지속적으로 빠졌어요. 계속 빠지다가
9월 30일 날 13만 4천 원대까지 이제 빠집니다. 이게 2년 전에 30만 원대 갔던 종목이 13만 4천 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여기서 쌍바닥을 만듭니다. 좀 전에 보셨던 것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쌍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241선까지 올립니다. 그게 10월, 11월 때. 그리고 다시 밀리다가 21선, 61선 교차하는 지점까지 밀렸다가 15만원대 후반이죠. 그리고 다시 올리지만 241선에 눌리고 다시 밀리다가 121선에 눌리고 241선에 갔다가 눌리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을 반복한 다음에 241선을 깼다가 그 다음에는 올해 들어서 241선 위로 21선이 올라오고 나서는 21선 지지받으면서 간다. 그리고 고점은 19만 원 정도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깰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13만 원대에서부터 18만 원대까지 왔지만 19만 원 뚫고 20만 원 뚫고 21만 원이 있는 저 파란색 481선까지 기대감을 먹고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눌린다면 거기서 눌린다. 지금은 이제 뚫어냈다 241선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역시 21만 원까지 그 아직 남아 있는 게 2만 원 이상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좋고 분홍색 241선이 아니라 이제는 21선 노란색 21선을 디디면서 이제 올라간다. 주가가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하나투어, HDC 랩스, 코스맥스 BTI, 에이블 CNC, 휠라홀딩스, 맥쿼리 인프라, 제주항공, 메타랩스, 아모레퍼시픽, TY 항공, 맵스 리얼티1이 있는데요. 자, 여기 아무래도 하나투어 안 보고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투어가 작년 4월에 거의 9만 원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급전직하해서 빠진 자리가 47,150원.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을 낸 뒤에 여기서부터 반등을 합니다. 11월 달에. 자, 근데 그 중간에 한번 반등이 나오다가 눌렸던 자리가 121선인데 121선을 언제 뚫느냐 하면 12월 달에 강하게 양봉을 만들어내고 뚫더니 그 다음에 12월 말에 241선까지 갔다가 눌리더니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11월부터는 11, 12, 1월 달에 보면은 노란색 21선을 따라 이거는 그냥 살아있는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전형적인. 그래서 21선 바닥을 더 안 빼고 쭉쭉 올려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21선에 닿으면 매수. 그래서 지금은 241선을 뚫었기 때문에 이제 481선 68,000원 정도까지 단숨에 올릴 거고요. 이 지금 우리 증시에서 특히 뭐 리오프닝이라든가 이런 지금 최근에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 일단 여행, 항공, 화장품, 면세점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지금 뭐 호텔 신라부터 해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종목들이 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최근 3개월 신고가를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나투어가. 자, 그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GKL, 선진, 덴티움, JB금융지주, 솔루엠, 아시아나 IDT, KC텍, 에어부산, 이지스밸류 리츠, JR글로벌 리츠, 미래에셋, 맵스 리츠가 있습니다. 리츠 종목들 굉장히 많이 거의 모든 종목이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 좋았던 지금 우리 시장을 거의 흔들어 놓고 있는 종목들 업종을 보면은 금융이 있고 그 다음에 치과 임플란트주들이 있고 리츠가 있고 그리고 카지노가 있습니다. 카지노. 그래서 카지노가 지금 강원랜드를 뺀 GKL과 파라다이스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그중에 GKL 하나 보여드리면 GKL 작년 1월에 12,000원이었는데 지금 23,300원까지 올랐습니다. 25,550원까지 이제 올라와서 거의 2배 가까이가 이제 왔는데 중간에 뭐 241선 뚫은 거는 작년 8월 그리고 481선 뚫은 거는 11월에 이제 뚫고 나서는 역시 똑같죠. 노란색 21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고 있고 역시 뭐 한번 올해 들어서 한번 급락이 있었지만 재차 상승을 바로 이틀 만에 올려놓으면서 이 상승 추세를 그냥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누가 봐도 지금 시장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ESR 캔달 스퀘어 리츠, D&D 플랫폼 리츠, NH 올원 리츠, KB스타 리츠, 하림지주, VTGMP, 삼천리 자전거, 원익홀딩스, 다우데이터, 파라다이스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파라다이스 있죠. 여기서는 다우데이터 하나 그냥 간단하게 보고 지나가면요. 다우데이터가 작년 10월 이후에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할 때 그 초입에 15,000원, 12,000원 이러던 종목이 지금 42,000원대까지 올리면서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는 노란색 20일선에 잠깐 닿았던 12월 달에 잠깐 닿았을 때 빼고는 아예 노란색 20일선이 아니라 많이 빠져봤자 11선을 거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 작년 10월 이후에 단 한 번도 그 하락 추세가,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하락으로 바뀐 적이 없다. 그 적어도 21선에서는 급등 지지가 계속 나오는 상태로 급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게 21선이 무너지기 전에는 추세 살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골드NS, CJENM, 예림당, KT알파, 감성코퍼레이션, 디오, SM, 인바디, SCD, 한스바이오메드, 바텍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치과주 지금 뭐 덴티움도 보였고 디오도 여기 보이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 오스템 임플란트 좀 이따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CJENM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CJENM을 보면 자, 11월 4일 날 71,600원까지 밀렸을 때만 해도 지속적으로 하락,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11월 4일 이후 한번 반등이 나오다가 121선에서 눌리고 초록색 60일선에서 지지받고, 이때 121선을 단 한 번에 뚫어버리더니 241선에서 눌리고 241선을 지난주에 뚫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에 있는 481선 12만 9천원대 여기까지 쫙 끌어올렸다가 밀리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점점 정배열로 바뀌고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CJENM은 7만원대 초반까지 밀렸을 때 만약에 매수했다 그러면 지금 40% 이제 50%에 50%도 넘었네요. 예, 50%의 이제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481선 13만 원 정도, 12만 9천 원을 넘어서 52주 신고가를 쓸 날이 머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크린앤사이언스, SBS 콘텐츠허브, 이스트소프트, 오스템 임플란트, 대원미디어, 중앙 D&M, 아모텍, 한국정보인증, 키이스트, SPG, 큐렉소가 있는데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스템 임플란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그 횡령 사건 엄청 뭐 시장에 충격을 줬던 그 횡령 사건이 뭐 난지가 이제 한 뭐 1년 이상 이제 지나게 됐는데, 그 사이에 진짜 뭐 17,900원 아니죠. 그 사이에 그 10만 원이 무너져서 14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계속 이제 상승을 못하는 상황이 작년 9월, 올해 1월 초에 있었는데, 바닥이 오랫동안 이제 거래 정지가 돼 있다가 97,000원까지 7월 15일 날 97,000원까지 밀린 이후에는 언제 이렇게 빨리 올렸지 하면서, 저는 이때 이 종목의 맥점, 매수할 수 있는 맥점은 딱 두 번 있었어요. 481선이 가로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11월 초에 있었던 10만 원짜리 481선에 눌렸던, 그리고 이달 초에 481선까지 밀렸다가 단숨에 올리고 그 다음에 10만 8천 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올리는 이 구간 두 번인데, 이렇게 481선이라는 구간, 여기에서 이렇게 정배열로 바뀌어가는 그런 이 종목, 더 하락 지점이 하단을 계속 높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7월 15일 날 97,000원까지 안 빠졌잖아요. 11월 초에 10만 원에서 멈췄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중요한 지지 라인이 나왔을 때 그 지지 라인에서 더 빠지지 않고 지지가 확인된다면 그때는 바로 매수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아래 꼬리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날도 11월 4일 날에도 아래 꼬리를 달고 있고 그 다음에 1월 초에도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있죠. 이럴 때는 매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 PPI, 서울옥션, 위세아이텍, 메디프론, YN텍, 펜엔터테인먼트, 웹젠, 엔텔스, 인피니트 헬스케어, 가온미디어가 있는데요. 자, 엔터주 중에서 사실 최근에 사실은 뭐 11월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펜엔터테인먼트 보겠습니다. 이때 2,825원, 11월 초에 3,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5,570원이에요. 지금. 그리고 481선에서 12월부터 한 달 동안 481선에 눌려 있다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단숨에 올리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이제 윗꼬리를 달았으니까 약간 이제 밀릴 텐데 다시 481선 부근까지 밀린다면 그러니까 5,200원 정도까지 좀 눌린다면 다시 매수해도 되는 자리다. 그렇게 보고요. 자, MACD 밑에 보시면 지금 그 매수 신호 나오기 직전.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지난주 초에 매수 신호가 탁 나와주고 그랬죠. 그래서 이 MACD보다는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약간 더 빨리 이제 이걸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481선 위쪽에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눌리면 481선 지지 확인하고 481선의 지지가 나온다면 재차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엔터주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업종이라고 보시고 엔터주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서 좀 잘 가는 종목을 눌릴 때 매수하는 거는 너무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드투어, 휴원스 글로벌, 루트로닉, 코세스, 로보스타, 네오팜, 갤럭시아 머니터리, 고영, 바이오플러스, 스맥, C큐브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치과주들부터 그 다음에 의료 장비주들까지 이쪽 업종이 사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사실 가장 핫했거든요. 그 중에 거의 대장주처럼 움직였던 종목 루트로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루트로닉 보시면 481선 이 9월 30일날 481선이 깨지면서 15,100원까지 밀렸었는데 고점이 3만원 가까이까지 갔던 종목이 15,100원까지 이 절반 정도 빠지면서 481선이 깨졌는데 바로 깨지고 나서 이제 이걸 올리더니 241선에 한번 부딪혔다가 내려오고 다시 481선에 닿을 때 그러니까 1월 초에 18,000원 정도가 저는 아주 좋은 매수 신호였다. 매수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이게 481선 이런 자리를 쉽게 잘 안 주거든요. 그래서 481선에 이렇게 붙은 종목들은 언제나 매수 타이밍으로 보셔도 되는 상황인데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 18,000원대에서 22,000원까지 장대 양봉을 그려내면서 쫙 올립니다. 그러면서 60일 신고가를 썼죠. 이 루트로닉뿐만 아니라 치과주들, 그 다음에 뒤에 또 소개해드릴 제이시스 메디칼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좋은 좀 흐름이어서 지금 의료장비주들이 시장을 가장 핫하게 달구고 있다는 것은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볼게요. 톱텍, 셀바스 AI, T로보틱스, 인터로조, 비아트론, 뉴파워 플라즈마, 아시아 종묘, 아스플로, 제로투세븐, FNC 엔터, 코아시아 옵틱스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T로보틱스를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후에 로봇주들 중에서 2등, 3등 주들을 좀 찾아내자 하면서 여러 종목들이 좀 거론이 되다가 T로보틱스가 1월 들어서 5,900원대에서 지금 7,300, 7,500원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 흐름은 T로보틱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5일선을 따라서 1월 첫째 주가 지나가면서 5일선 따라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 241선을 깨고 8,000원 부근까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중간에 분명히 눌림목이 한번 나올 텐데 241선에서 부딪혀 눌리느냐 이걸 뚫고 241선을 지지하면서 눌리느냐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지난주 후반에 241선에 일단 저항을 받고 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좀 더 지켜보고 로봇주들 T로보틱스라든가 뭐 로보라든가 뭐 아니면 이 페이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전 페이지에서 소개해드렸던 큐렉소 같은 종목들도 지금 신고가 쓰고 있거든요. 의료용 로봇주. 그래서 이 로봇주 중에서는 지금 2등주, 3등주 찾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너무 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도 지금 관심을 갖고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보면은 휴메딕스, 엑셈, i3 시스템, 파마리서치, 골프존, 코스맥스 NBT, 오스테오닉, 레이언스, V온텍, 샘CNS가 있는데, 야, 여기도요. 지금 제가 그 되게 좋아하는 바이오 종목,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이 있고, 또 레저 종목 중에 또 골프존 같은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큐렉소 말씀드렸지만 또 오스테오닉이라는 종목도 임플란트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형외과 시술을 하면서 뭐 두개골이라든가 이런 임플란트를 만드는 회사로 좀 최근에 그 기술력을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신고가 종목에 또 이름 올렸죠. 그 다음에 레이라는 또 종목도 치과주 또 이름을 올렸죠. 지금 요즘에 이 의료 정밀 또 치과 임플란트 이런 쪽이 지금 굉장히 핫해요. 한 2주, 2, 3주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종목들 핫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파마리서치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파마리서치는 9월 30일 날 55,000원, 작년 4월에 99,900원, 10만원까지 갔다가 55,000원, 거의 반토막이 났죠. 480일선 뭐 무너진 지가 뭐 오래됐고요. 지금 9월 30일 날 55,000원이라는 가격은 사실, 야, 파마리서치 아는 분들, 투자해본 분들은 이거 진짜 싸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자리인데, 이게 480일선을 지난주에 금요일날 깼는데 6.6% 오르면서 깼는데, 이게 241선과 481선을 그냥 동시에 깨버렸어요. 그냥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버렸고, 아마도 481선 밑으로 좀 눌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최소한 9만 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근데 잠깐 눌릴 거예요. 아마 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한 7만 5천 원 부근에 뭐 밀려 내려오면, 그때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매수를 해서 지난 전 고점, 그 52주 전 고점 99,900원, 10만 원을 목표로 삼고 서서히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종목이죠. 이제 그 연어에서 만든 고급 화장품 리쥬란, 뭐 그다음에 이제 콘쥬란이라고 하는 그 주사제, 그 리쥬란은 화장품, 바르는 화장품이고 콘쥬란은 주사제인데, 이 둘에서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뭐 저만의 뭐 굉장히 다양한 그 라인업을 갖추고 돈도 잘 벌고 있죠 아마. 지금 잠깐 한번 보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실적을 잠깐 보면은 올해 매출액이 근데 작년에 1120억에서 올해 1411억,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300억대에서 거의 뭐 491억, 500억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돈도 잘 벌고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오르는 것이 그냥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그런 종목이고요. 10만 원 정도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본다면 아직도 지금 77,000원짜리는 아직도 괜찮다고 보고, 여기서 좀 더 늘려준다면 그래 땡큐 하고 이제 살만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계속 관심 가질 만한 그런 고급 화장품, 고급 어떤 의료 뭐 이런 쪽에서 뭐 그 기술력이 뭐 계속 인정받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덴티스, 에브리봇, SSR,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이시스 메디칼, 아이스크림 에듀, 쿠콘, 라온피플, 바이브 컴퍼니, SJ그룹, 원바이오젠이 있는데요. 야, 덴티스 뭐 치과주 여기도 있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도 보이고,
또 교육주, 지난번에 실적 그 좋은 세계 업종 거의 교육주 하나 있었잖아요. 그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아이스크림에도 보이는데 제이시스 메디칼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은 뭐 저도 투자했었던 기억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 481선 밑으로 빠졌을 때 좀 멈칫멈칫 하셨던 분들은 후회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5,970원까지 10월달에 빠졌다가 어느새 9,000원 가까이까지 붙여놨는데 이 종목도 사실은 4월 11일 날 작년에 1,400원이 고점인데 이거 깰 것 같죠. 좀 기세가. 지금 60일 신고가를 지난주 금요일 날 쓰면서 이제 이 고가 자리가 온 건데 저는 1,400원 깰 거라고 보는데 9,000원짜리 지금 9,000원 가까이까지 왔다는 게 조금 이제 그러면 뭐 한 15% 남짓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 고점 자리가. 그래서 약간 눌림목을 좀 활용하지 않으면은 생각보다 먹을 게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좋은 최근에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업종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 이 최근에 의료 정밀 업종이 아주 끝내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SP 시스템즈, 티라유텍, 코퍼스 코리아, RF 머트리얼즈, 루닛, 포커스 HN, 뷰노, IB기명, TNL, 라이프 시멘틱스, 알체라가 있는데요. 뷰노 같은 종목 화장품주 제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 종목이 있는데 화장품주 좋은 거 뭐 다 아니까 AI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종목으로 분류해서 보통 말하곤 하던 알체라라는 종목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AI 그 음성 인식, 화면 인식 뭐 이런 건데요. 이런 종목인데요. 이게 좀 저점이 올해 1월 2일 5,940원이었는데 지금 얼마냐면 11,700원. 2배 올랐어요. 1월 이후에. 근데 2배가 올랐는데 정말 많이 오른 것 7,000원에서 오른 건 지금 6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저점을 잡고 반등을 하면서도 5,900원, 6,000원 정도에서 한 7,000원 정도까지 그냥 슬금슬금 갔다면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위에 241선이 무거워 보이죠. 무겁게 누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RSI가 80 뭐 포인트 훨씬 넘어가 가지고 이제 좀 눌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한 10,000원까지 밀린다고 하면 그때 정도에서는 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알체라라는 이런 알체라뿐만 아니라 이 메타버스 쪽에 또는 AI 쪽에 뭐 그런 하여튼 여러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관심 가질 만한 종목. 그래서 이 종목들이 지금 실적을 보면은 아직은 약간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매출을 늘려가는 그런 과정인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종목들 중에 이제 알체라 같은 종목이 먼저 튀는 거죠. 왜? 올해 좋을 거니까. 올해 메타버스가 아주 뭐 화두가 될 거고 시장 전체 파이가 완전히 커질 테니까. 그래서 알체라가 지금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눌리면 관심 가지면서 모아갈 필요 있다고 저는 보고요. 사실 맥점은 121선을 뚫던 이 장대 양봉 처음 나왔던 그 자리 부근인데 이때 만약에 한 8,000원 정도에서 매수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9,000원 정도. 8,000원대 중반 정도에서 샀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을 남기죠. 되게 좋은 첨단 어떤 기술과 첨단 산업, 우리 지금 점점점 커져가는 시장성을 보면은 방향이 맞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HPO, 비트나인, RBW, 블리츠웨이, 맥스트, 마인즈랩, 코난 테크놀로지, 잉글우드 랩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신고가 한 번 더 쓰면 제가 소개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코난 테크놀로지를 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또 AI 뭐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코난 테크놀로지 최근에 모르는 분 없으실 거라고 보고요. 작년 10월에 16,850원이 저점이지만 10월 이후 그리고 12월까지 2만원 밑에서 16,000원에서 18,000원 그 사이에서 움직였고 많이 올라봤자 2만원, 21,000원 정도였는데 이 종목이 지난 한 달 동안 2만원에서 54,2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11.91%가 올랐지만
그날 사실 당일날 54,200원까지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온 상태. 왜냐하면 이 가격도 너무 많이 벌어졌으니까. 지금 RSI 지표가 80포인트 넘어섰고요. 뭐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다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분명히 조금 눌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난 2주 사이에 25,000원에서 54,000원으로 2배 넘게 올랐거든요. 100% 넘게 올랐습니다. 한 30%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눌려야 맞고, 이거 더 올라가면 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시장에 아주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미 튀어버린 거죠. 이 거래량이 작년 10월 달에 사실 이 60일선을 뚫고 거래량이 팍 한번 고개 들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가격대가 얼마였냐면 18,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1선 바닥으로 하고 이때 매수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매집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쫙 한 2달 가까이를 매집을 하더니 그 다음에 그냥 튀어오르는데, 이게 코난 테크놀로지의 어떤 그 최근 흐름을 그냥 좌우해버린 그런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 매수했던 주체들을 한번 볼까요? 저도 이렇게 많이 올라갈지 몰랐지만 그 AI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계속 사모으던 게 사실은 기관이었네요. 기관이 12월 중순부터 12월 12월 9일부터 천주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1월 6일까지 한 25만 주, 20만 주 아니죠. 이게 한 15만 주 정도를 매수를 15만 주 더 샀네요. 한 17만 주, 18만 주 정도를, 거의 2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같은 기간에 외국인도 사실은 매수를 좀 했는데, 외국인은 사고 팔고가 좀 이어졌고, 개인은 계속 팔다가 개인들이 사기 시작한 것은 1월 5일 이후에 매수를 하기 시작했군요. 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는 당시에 기관이 왕창 매수를 했고, 그 기관 매수의 주체가 사모펀드하고 투신이 주로 많이 샀네요. 이 사모펀드, 코난 테크놀로지의 매수하고 급등의 주체가 사모펀드일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근데 어쨌든 좋은 종목, 지금 매출액을 많이 늘려가고 있고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골든크로스, 그러니까 5일 동안에, 지난 한 주 동안의 움직임이 지난 한 달 동안의 평균 움직임을 뛰어넘었던, 이동평균선을 뛰어넘은 종목을 찾아드리는 시간, 골든크로스를 보겠습니다. 하이트진로, 노루홀딩스, 동아소시오홀딩스, 유스홀딩스, 삼성화재, 쌍용 C&E, 롯데정밀화학, 농심, 효성, DRB 동일, 빙그레가 있고요. 한 페이지 더 보겠습니다. 삼형전자, 신영와코루, GS리테일, DN오토모티브, 에이프로젠, 모토닉, 삼호개발, 한섬, 삼원강제, LG유플러스, KPX홀딩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DN오토모티브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DTR 오토모티브라고 이름을 하다가 DN오토모티브 이름을 바꾸고, 작년 4월부터 여름 7월까지 9만원에서 48,500원까지 역시 거의 반토막을 낸 이후에 재차 반등이 나옵니다. 48,500원에서 9월 달에 85,9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또 밀리고, 그러더니 지금 75,000원까지 12월 달에 11월 말 12월 초에 올렸다가 다시 6만원대 초반까지 밀리더니 지금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려고 하고 121선 따라 움직이면서 더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 121선이 우상향을 하면서 완만하게 같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121선이 좀 더 올라가면 이제 5일선, 11선을 따라 끌고 올라가죠. 21선 돌죠. 그 다음에 61선 상승하고 있죠. 결국은 241선이 가로지르고 있는데, 이 241선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될 겁니다. 그 자리가 65,000원쯤 되는데 지금 64,200원,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65,000원 부근에서 이동평균선들이 몰리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다시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위로 솟구칠 걸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 오늘
포드 모터하고 제너럴 모터스가 3%대씩 올라갔고 최근에 자동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대차라든가 기아라든가 지금 실적 개선이 올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바닥까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도 분명히 올해 의미 있는 반등을 이뤄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뭐 2차 전지니 반도체니 하면서 선명하게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단기로 먼저 사서 매우 이제 쭉쭉쭉 모아가되 중장기로 보고 가져갈 만한 종목, DN 오토모티브 같은 종목, SL 같은 종목, HL 만도 같은 종목,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저는 올해 뭐 무조건 수익을 내고 실적이 개선되고 할 종목 중에 뭐 몇 가지 꼽는데 그 중에 자동차는 뭐 당연히 거의 뭐 확실하게 보고 있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들 좀 볼게요. 한국자산신탁, 삼양패키징, 이화공영, 한국가구, 파라다이스, 이오테크닉스, SM, 서울옥션, FN리퍼블릭, 중앙백신, ITM 반도체가 있는데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나스미디어, PJ메탈, 대한과학, PNT, HYTC, LNK바이오, DA테크놀로지, RFHIC, 오션브릿지, A스토리, 유비쿼스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RFHIC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RFHIC, KMW,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이런 이제 5G 종목들이 굉장히 들쭉날쭉하면서 지금 사실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나서 고점 쭉 끌어올리다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에 241선에 지금 RFHIC 보시면 저항받고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61선 밑으로 눌리면서 이제 지난번 그 작년 6월, 7월 이때의 저점이 2만 원대 초반 한 2만 1,000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지금 2만 1,000원대까지 밀리고 나서 바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주 금요일 날 3%대 RFHC 3%대 상승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상승을 해서 이 분홍색 241선에 붙는다면 25,000원 정도인데 여기서 저는 뚫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작년에 4월, 6월, 9월, 12월에 4번의 눌림이 241선에 있었고 지금 시장이 돌아서고 있고 무엇보다 올해 5G 종목들의 실적 개선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 오형제, RFHIC, KMW,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이 5종목을 중심으로 5G 종목들을 살펴보시고 아직 움직임이 좀 생각보다 많이 못 갔다 싶은 종목들은 서둘러 사 모으셔도 올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지금 RFHIC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달라붙어서 눌릴 만한 그런 자리는 위에 있는 481선 3만원 자리라고 보고 거기까지는 슬금슬금 올려갈 가능성이 높은 지금 상황이고요. 그런 흐름이 작년 10월에도 나왔었고 7월에도 나왔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7월에도 2만원에서 27,000원, 28,000원까지 올렸었고 한 2달 만에 그 다음에 그러면은 2만원이 28,000원 되면은 40%잖아요. 그리고 10월 달에도 18,200원까지 빠졌던 주가가 26,000원까지 갔으니까 대충 한 40%. 그리고 지금 이번에 빠져서 21,000원대까지 밀렸던 게 이제 만약에 저 481선 부근까지 간다면 한 29,000원 정도까지 간다면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 그래서 한 30에서 40% 정도의 기대 수익을 갖고 한번 매수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액트로, 앞타머사이언스, 공구음원 이렇게 3종목이 더 있었네요. 더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도 벌써 43분 넘어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골든크로스까지 2종목을 더 얹어서 그렇고요. 지금 신고가 종목이 150 종목이 넘으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고 소개해드리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제가 그냥 읽어드리고 차트를 안 보여드려도 이 종목들을 하나하나 눌러보세요. 차트랑. 이거 되게 좋네. 그러면 하나의 카테고라이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형성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업종별로 어떤 그 최근의 흐름별로 또 뭐 어떤 대형주냐 중형주냐 이런 것들별로 이게 이 분류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 종목 중에 아까 오늘의 거의 주제는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하고 그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여기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이제 그 어제 올려드렸던 그 영상 보시면은 2차 전지하고 반도체, 그다음에 어제는 2차 전지였지만 지금 오늘 미국 증시가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급등했거든요. 엄청 많이 올랐어요. 뭐 테슬라 같은 대장주가 7.4%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거는 지금 지난주까지의 신고가를 쓴 종목이잖아요. 여기에 2차 전지나 반도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2차 전지나 반도체 어제 영상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지금 골든크로스에 있는 5G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애들이 신고가는 못 갔지만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골든크로스가 임박해 있는 종목들 보면은 이제 좀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참고해서 투자 계획을 세우시고 또 여러 가지 전략을 만들어 가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미국이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가다가 좀 미국이 덜컥 주저앉고 뭐 크게 빠지고 또 무슨 어떤 이슈가 나와서 빠지고 그러면 그때 비중 좀 줄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을 늘릴 때도 서서히 분할해서 늘려가지고 뺄 때도 그냥 무슨 이슈 나오면 한 3분의 1, 뭐 2분의 1 아니면 뭐 4분의 1 이런 식으로 덜었다가 또 매수했다가 하면서 이 리스크를 관리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늘려가면, 언제까지 늘려가냐면요, 적어도 올해 말까지 늘려가면 이게 방향이 확 잡힙니다. 그 안에 분명히 무슨 그 승부가 날 거예요. 내가 잘했구나, 이런. 아마 지금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거 맞는데요, 그것도 당연히 맞아요. 그 지금 함부로 예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또 잘 가는 걸 보면서 계속 안 사고 있기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할해서 매수하는 거예요. 저도 맨날 분할해서 매수하고 분할해서 팔고 그래요. 물론 팔 때는 분위기가 안 좋다 싶으면 과감하게 한 방에 팔기도 하지만 보통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꼭 지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살 때 분할해서 사면, 그러면 잘못 샀나 잘 샀나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을 뭐 RFHIC를 한 100주 사봐야지. 그럼 236만 원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 중에 10주만 사보는 거예요. 23만 6천 원어치만 한번 사보고 샀는데 분위기가 좋네? 10주 더 사는 거죠. 그리고 분위기 안 좋네? 한 5주 팔아보고, 이렇게 비중을 조절하다가 결국은 이제 목표한 수량 100주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그 채우고 나서부터는 지켜보는 그런, 목표가까지 갈 때까지, 목표가가 3만 원 뭐 말씀드렸는데 한 3만 원 갈 때까지 지켜보다가 3만 원쯤 가면 한 절반 매도, 그다음에 조금 눌리면 다시 뭐 한 3분의 1 매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한 3만 5천 원까지 가져가 볼까, 그런 식의 전략을 그때그때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근간에는 당연히 실적을 토대로 이렇게 매수를 하고 또 매수할 종목을 찾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휴가 길었지만 저도 역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다 온 바람에 생각보다 많이 뭐 영상을 만들거나 뭐 이 종목들을 체크하거나 이렇게 해드리지는 못한 것 같고요. 대신에 이번 주 주중이 또 짧고 다음 주에 주말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주말을 또 활용해서 다양한 또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